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의 내측 중앙 부위가 돌출되어 있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주상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안쪽 측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쪽 복사뼈는 잘 만져지죠. 또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도 쉽게 만져지고요. 이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에서 내측 복사뼈 방향으로 손가락을 대고 쭉 움직이다 보면 복사뼈보다 약간 앞쪽의 어느 지점에서인가 돌출된 뼈가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위치한 뼈의 명칭이 주상골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서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부위가 주상골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주상골은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피부와의 사이에 근육이나 지방 같은 연부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만져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의 그림과 같이 이 주상골 옆에 부속뼈 혹은 새끼뼈가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속뼈를 보통 부주상골이라고 부르고 이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보통은 안쪽 복사뼈의 약간 앞쪽에서 이 부주상골의 엄마뼈에 해당하는 주상골의 끝부분이 잘 만져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부위가 특별히 돌출된 느낌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돌출된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 부주상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부주상골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정밀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단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옆의 사진과 같이 부주상골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주상골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아주 작은 동그란 모양의 부주상골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부분 힘줄 속에 파묻혀 있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주상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엄마뼈인 주상골과 불규칙한 경계면을 가지고 가깝게 붙어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형태가 가장 흔하게 증상을 동반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부주상골과 주상골이 골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경우 역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옆의 사진과 같은 제2형 부주상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주상골 자체는 질병이 아니고 그냥 체질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을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보통 인구의 10 내지 20% 사이에서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주상골 자체는 질환이 아니고요.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그건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일단 소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도 아직 골 성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특히 10대 초반에 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성인에게 있어서는 보통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심하게 발목을 접질린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간헐적이고 습관적인 통증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발목 염좌 등의 외상을 입으면서 이 질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나 등산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발 내측의 중앙 부위를 보면 딱딱한 돌출 부위가 만져지는데요. 이러한 골성 돌출부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히 남들보다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주상골의 존재를 의심해 봐야겠고요. 그러면서 해당 부위가 아프고 붓고 혹은 빨갛게 변하는 등의
염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일단 부주상골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부주상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부주상골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만약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MRI 촬영을 통해서 정말 통증의 원인이 부주상골 때문인지를 또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편한 신발을 신어서 내측 돌출 부위의 자극을 피하고요. 아취가 있는 깔창을 써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소염제 복용을 해볼 수 있고요. 과도한 활동이나 스포츠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급성기에는 활동을 제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통증의 원인을 좀 더 규명해야 하는데요. 일단 부주상골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정말 통증이 부주상골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통증의 양상과 MRI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이 확인이 되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검토하게 되겠고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기가 작을 경우에 아예 부주상골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옆에 사진과 같이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클 경우 이 부주상골을 엄마뼈에 해당하는 주상골에 연결시키는 유압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주상골의 크기가 크다면 제거하는 것보다는 주상골에 연결시켜 주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수술 시 특히 중요한 건 이 주상골에는 발의 아취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힘줄인 후경골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부주상골은 노란색, 후경골건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후경골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발의 아취가 무너져서 평발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경골건을 잘 보존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좌측과 같은 제1형 부주상골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힘줄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단순 절제만으로도 후경골건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우측과 같은 제2형 부주상골의 경우에는 후경골건이 대부분 부주상골에 연결되는데, 부주상골만 그냥 제거하고 후경골건 힘줄을 다시 주상골에 붙여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발의 아취가 무너져서 평발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경골건을 수술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재건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주상골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주상골은 인구의 10 내지 20%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성인데, 여기에 더하여 외상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각자 발의 안쪽을 만져보시고 딱딱한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평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부주상골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겠고요. 보통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하지만 재발성으로 만성화된 경우에는 이 부주상골을 제거하거나 엄마뼈에 해당하는 주상골과 유압시키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